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일하는 국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민병대 의원님께서 노는 국회 너무 미안하다. 나는 세비 반납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세비 반납하겠냐 이거 지금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임시국회 시작하면서 노는 국회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방탄국회로 해서 만든 것이냐 어떻습니까? 놀며 방탄도 하겠죠 뭐. 아까 뭐 우리 황영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 노는 게 아니다. 꼭 국회 여러 해만 하냐 와서 뭐 그렇게 좀 SNS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민원도 듣고 뭐 체육대회도 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본질은 러메이커입니다. 입법부예요. 예. 컨그레스맨 회의에 참석하는 인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명은 입법부고 입법가입니다. 예.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국회의원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했는데 에지테이터, 선동가 막 이념적으로 아주 극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죠. 한국 정치에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예. 두 번째는 애드버타이저 어떻게 틈만 나면 자기가 선정할 것인가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릴럭턴트 마지못해 하는 생겨형. 네 번째 러메이커. 사실 유일한 정치인은 러메이커밖에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짜 러메이커가 몇 명이 되는가 정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자, 작년에 8.3일 우리나라 데이터 선언했습니다. 데이터 국가, 데이터 경제 가겠다고. 예. 이제는 원유를 캐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를 캐는 시대가 가겠다. 1년 지나도록 법안 심의 한 번 안 해줍니다. 금융과 관련된 아주 수없이 많은 민생 법안. 우리나라 지금 14,000개의 법안 중에 지금 10,000개가 심의조차 한 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국회를 갖다가 저는 이번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눈으로 국민이 저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지금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그 교섭단체 정권주의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정권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회 일정을 300명하고 일일이 상의하면 너무 힘드니까 교원차라고 한 것을 만들어서 그 대표만의 일정을 협의하게 된 겁니다. 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이 교섭단체 정권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회의 모든 일정을 갖다 자동화하자. 네. 국회 언제는 대정부 질문하고 언제는 법안 심사를 하고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자동화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합니다. 지금은 출석을 해요. 네. 피켓팅 출석하죠. 그다음에 샤우팅 출석하죠. 의원총회 가서 출석하는 것이지 정치를 해야 돼요. 미국은 봐요. 정치를 하잖아요. 이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황영철 의원님 정말 그 법안 좋은 것 같아. 나 그 법안 찬성하고 메모 모아줄게. 예. 내 법안 같이 합시다. 예.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모든 일정을 자동화해놓고 만약에 교섭단체의 결정으로 그 회의에 불참해서 의사 정족수가 안 됐다. 그럴 때는 페널티를 매기는 거예요. 뭐냐.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세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비 삭감을 하면서까지 그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숨을 안 걸도 최소한 돈은 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 21대 국회에도 여러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다시 하면 뭐합니까? 불가리 하면 뭐합니까? 똑같을 텐데. 응? 최소한 이번에 7월달, 8월달에 뭘 해도 좋은데 무슨 민생만 필요합니까? 입법도 필요하죠. 추경도 필요하죠. 네. 국회의원 저는 지금부터요, 저 휴가 반납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의사 일정이 진행되도록 하자. 또 안 되면 페널티도 꼭 주자. 뭐 세비도 꼭 반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이자 또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야의 투쟁이라든가 갈등 국면에서 국회가 멈춰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점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만큼은 당과 당이 갈등하고 투쟁하더라도 국회는 아주 자동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따라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당도 해보고 이제 야당이 돼봤는데 예? 여야에 따라서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을 본 거죠. 정치인들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도 아주 그때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또 그것이 회기 말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런 국면 속에서 20대 국회 말에는 적어도 20대 국회의 이런 잘못된 행위라든지 파행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뭐 여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서로 당신들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21대 국회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국회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전무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국방위원회는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법안을 그래도 여러 개 심사를 해서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우리 지역의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 등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체 회의도 안 네. 열리고 또 본회의도 안 열리니까 사실은 지금 냉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법안인데 빨리 통과돼야 돼. 이게 20대 국회 때 만약에 제대로 일정을 못 잡아서 안 된다고 하면은 폐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원의 지금 법안 숫자가 만여 개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썩 괜찮지 않은 법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야가 같이 잘 각 상임위별로 추려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진짜 뭐 세비만 내보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위도 네. 하고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추경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자 미국을 찾았던 그 국회 방미 의원단 귀국과 관련해서 이제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 냈다. 지금 사실 우리 황 의원님하고 민병두 의원님은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국회 방미 의원단 같은 경우는 모처럼 한 목소리 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미국이 아직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중재에 나서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양쪽에서. 일단 국가적인 이런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서 정파적인 입장으로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을 낼 수는 있지만 예?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라든지 또 대외적인 입장 국가 대 국가적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정리된 의견들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각 정당 의원들을 대표한 방미 의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관심이 높지 않은 국회의원들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주의를 이렇게 촉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의 외교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 미국의 소위 말해서 조야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그 일본 의원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논쟁할 수 있고 이랬던 측면은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있어요. 마련한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고 또 여론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하셨고요. 민 의원님. 예.
뭐 의원외교 좋죠. 근데 이제 의원외교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정확한 타겟을 갖다 잡아야 되는 거죠. 뭐 토론회 성격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다면 타겟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미 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종전을, 한반도의 종전을 갖다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랑 수차례 가서 접촉한 결과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일본의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 경제보복 이것이 되게 이제 글로벌 가치체인을 갖다가 어렵게 한다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공동의 가치인 자유무역을 갖다 훼손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자유무역 훼손은 뭐 미국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만나갖고 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그것은 규범의 문제로 좀 중장기적으로 WTO 가서 할 얘기인 것 같고요. 글로벌 가치 체인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생태계를 갖다가 흔들고 주도권을 갖다 바꾸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들, 미국 관련자들, 요 사람들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가 타겟팅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예정된 토론회니까 토론회는 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8월 30일 날은 또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가령 또 한쪽에서 이제 공명당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연립야당의 한 축인. 이제 그쪽이 네. 우리에 대한 이해가 좀 비교적 넓고 좀, 생각을 갖다 우리가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그 타겟팅을 해서 이제 의원회교도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에 어떤 그 방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방미해서 뭐 얘기한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하고 좀 손을 잡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걸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짧게 잠깐만 이제 한마디씩만 조금 여쭤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현재의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갖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 약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에 대해서 사실 다 노출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노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다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할까, 저 부분은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국산화에 갖다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차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방침,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 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8.15랄지 또 일본 천황 즉위식이랄지는 중요한 기점마다 일본이 요구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어느 선에서 어떤 정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로 좀 단결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거라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맨날 싸움만 하면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합심해서 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쪽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걸 빨리 마련해보자는 얘기신 것 같은데 황영찬 의원이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혹은 여당 이런 쪽에서 전혀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응을 잘했으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경제보복 조치가 있은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론을 모으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응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것 통과시키려면 야당에게 대단히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청와대 여당 정부 여당 청와대에 계신 분들 야당 항일 이 친일 프레임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뜻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서는 부득이하게 각 정파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외교라든지 또 안보라든지 또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네. 그 야당의 협조를 조금 구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